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경기도가 이 행사의 공동 주체냐 아니냐를 놓고 서로 떠넘기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놓고 성남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체니 아니니 하고 싸우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환풍구 추락 사고를 관한 판교 행사를 놓고 성남시와 경기도가 주최자니 아니니 공방 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적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나비엔.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첫 번째 소식은 우리 군이 차기 전투기 사업 후보로 선정된 F-35A. 네네. 이 기종의 이 엔진 결함을 알고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하는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소식이죠? 사실, 네, 이 사실이라면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은요, 이 지난 6월에 발생한 F-35A의 화재 사고 조사 결과를 지난달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약을 진행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사고 당시 F-35A는요, 이륙하는 도중에 기체 뒷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당시 조종사가 비상 탈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방위 사업청이 이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미국 측의 보장 서한만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렇고 역시 군관계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네. 네, 파주 지역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발생한 네. 남북 간의 총격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방부가 의견을 내놨네요. 도발 행위다. 네,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어제 우리 군이 북한군을 향해서 경고 사격을 할 때 이 군사분계선 우리 측 지역에 떨어지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군은 우리 측 GP에 사격을 했고 이것은 명백히 조준 사격이라면서 북한의 이런 행위는 도발적 행위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주목되는 거는 지난 주말 사이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 국방부에서 나온 설명과 다소 좀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점인데요. 이달 말쯤 예정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의식하면서도 일단 도발 때문인지 다소 이 발언의 수위를 좀 높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판교 환풍구 추락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16명의 희생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유가족들이
합의를 했네요. 네, 그 그렇습니다. 관계자들의 선처를 호소하고요. 그렇습니다. 한재창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요,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악이나 고의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네. 관련자의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길 바란다, 이렇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유가족 이 그 사고대책본부가 그 협상을 벌였는데요.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그리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오늘 오전 보상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보상액은 법원이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수준으로 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당초 행사 주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데일리 그리고 경기과기원 측이 먼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이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아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네네. 국정감사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야는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위 등 안전사고 문제와 직결된 상임위에서 일제히 안전 문제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도 경쟁적으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아무래도 좀 내용의 결이나 초점은 좀 다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요. 이 당정청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50회 이상 안전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는요. 이 국민 안전에 여야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유병헌법을 반드시 이달 안에 처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하고 관련된 의견서. 이야기인데요. 네네. 의견서인데 정의당, 노동당의 정진우 부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카카오톡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 혼란을 야기했다, 이런 의견서를 검찰이 제출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보석을 취소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카카오톡 논란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적법하고 정당한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해서 피고인의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 큰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의 카톡 논란은요, 이 검찰의 사이버 검열 의혹 때문에 촉발된 것인데 이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서 논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재확인했네요.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서 북한이 격파 사격을 하겠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전단 살포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는데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 등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과거의 경찰이 이 배포 현장에 나간 것도 안전 조치를 위한 것이었지 이 대북전단 살포 제한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카카오톡 논란에서 보듯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란 남북 관계에서만 통하는 것이냐, 이런 촌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볼라 보건의료 인력 선발대 11월 초에 서아프리카 지역에 파견이 된다는 소식도 들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에볼라 보건 의료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다음 달 초에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로 구성된 6-7명 규모의 선발대가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라이베리아 그리고 시에라리온 등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도심 정체가 곳곳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심 언주로는 서울세관 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밀대가 많이 혼잡한데요. 또 다른 사고 위험이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 홍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부근에서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서부 간선도로는 도심주로 교통량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고척교부터 신정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외곽 안양 쪽으로도 목동교 이전부터 신정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여야는 오늘 환풍구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른바 환풍구 국감을 벌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가 또다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새누리당의 재해대책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죠. 김희국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판교 사고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2번 가봤습니다. 네,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민소득 3만 불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또 발생해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듭니다. 사고 원인은 네.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시피 관련 재규정의 그 비현실성과 행정당국이나 행사 주관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고 또 시민들의 보다 성숙된 안전의식 필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환풍구라고 하는 건 도시에 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수도 없이 밟고 지나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환풍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무슨 안전 기준이 없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하위 규정에 예. 건축 구조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예. 거기에 환풍기에 대한 설계 기준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사람들이 걸어 다녀도 괜찮은 환풍구는 네. 제곱미터당 지지 하중이 350kg를 맞춰서 설계하도록 돼 있고 예. 보행이 안 되는 지붕이나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데는 제곱미터당 100kg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후자의 경우에는 예. 다중들이 걸어 다니거나 올라타는 데가 아니고 예. 수선이나 보수할 때 견딜 수 있는 하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판교 거기는 어떤 경우입니까? 2번째에 해당됩니다. 거기는 걸어 다닐 수 있는 환풍구가 아니고 높이 1m 이상에 설치되어 있고 예. 현재 그 기준을 즉 제곱미터당 100kg 기준을 지켰는지 예.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하. 참 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환풍구가 6천여 개가 넘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길에 설치된 것도 1,770개 정도 되기 때문에 1,770개. 예. 이에 대한 대책은 크게 이제 2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 그 환풍구에 대한 기준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중 규정만 하지 말고 예. 안전 펜스나 또 위험 안내 표시 등을 설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예. 주민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 2번째로는 지금 공연법과 친환관리법상 시행령에는 3,000명 이상만 안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3,000명 이하의 경우에는 입법 미비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 그 환풍구 기준에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안전 표시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 환풍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행의 경우에는 지금 350k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붕괴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형태는 보행이 허용 안 되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표시 같은 이번에 것을 사고가 해라. 내는 경우는 보행이 허용 안 된 환풍구입니다. 네. 근데 공연법 말씀도 하셨는데요. 3,000명 이상만 그러면 3,000명 미만의 그런 공연 장소 같은 데서는 안전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돼 있단 말씀이십니까? 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안전 있습니까? 의무화가 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3,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번 경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번에는 약 1,000여 명 정도 예상되었고 그 정도 온 걸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문제의 핵심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 1,000여 건의 그 축제가 열리고 있고 가을에만 500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공연 장소도 실내뿐만 아니고 실외에서도 하고
또 관객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모이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예. 이걸 3천 명 밑으로는 안전 기준을 적용 안 한다 하는 것은 현실과 대단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안전 요원만 있었다 하더라도 좀 낫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안전 요원을 쓰도록 강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리 규정을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경우에도 안전요원들이 좀 힘들지만은 그 환풍구에 못 올라가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했으면은 네.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20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안내서가 있는데 네. 이 안내서 기준으로는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십니까?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고요. 예. 지금 문제의 핵심은 과연 그 기준이 미흡해서 사고가 난 건지 예. 아니면은 또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번에는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거기에 상하는 대책 강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주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객관적인 조사라고 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정부의 환풍구 전수조사를 요청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의 발생 원인, 즉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 또 사고의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예단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치가 들어가야지 일반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게 작동이 안 되게 되면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또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실효성이 있게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예, 사고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토위 소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는 싱크홀 문제도 거론하시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싱크홀의 경우에 이제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실드 공법이라는 그 공법 때문에 발생됐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고 네. 논란의 핵심은 그럼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공사가 책임이 있다. 계약서상의 전적 책임이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또 일부에서는 그게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정부가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느냐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거는 좀 더 많은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 특히 진상조사위원회 2차 결과와 거기에 예. 승복 못하게 되면은 피해자 측에서는 아마 재판 판결을 기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감리가 좀 부실하다. 예. 또 후속 처리도 미비하다. 이렇게 비판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책임감리라는 것이 실질상으로 이제 그 공사를 할 때는 시공사가 있고 책임감리업체 있고 그다음에 발주처인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예. 이걸 3자가 있는데 그걸 한 분야에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관리자가 감리에 대한 관리 부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감리업체가 시공사에 대한 감리 부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사고 수습은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보상 문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재발 방지입니다. 예. 우리 사회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1년에 1000여 건의 행사가 예. 어디에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될지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 출석한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예. 출석 요구를 하신 상태인가요? 그것도 여야 간사 간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풍구 이 추락 사고 때문에 국민들의 이 낭만감이 아주 큽니다. 예. 네,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이런 사고가 생길 것이고 또 환풍구가 이번에 이 사고 원인이 됐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국토위 소속이신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은 만병의 근원이 이 기본과 원칙을 안 지킨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고 예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또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도 마음이 편치 못한데 국회에서 좀 예. 특별히 하실 만한 조치가 무엇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좀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행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안전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나 또 예산이 있으면은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희국 의원이었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통엔 펜잘 레이디.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자꾸 이제는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 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둘러싼 성남시와 경기도의 주최자 공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483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둘러싼 성남시와 경기도의 주최자 공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열간지이지요.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윤호 오빠 어떡해? 쉐보레 슈퍼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2. 쉐보레 차량 구매 후 응모 시 추첨으로 스마트 초록 버튼을, 스파크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혜택을.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당정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달 중순에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여당은 지난 17일에 정부가 내놓은 안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반해서 공무원들은 개악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연금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라고 보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의원님께서는 지난 17일에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이게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서요? 예, 네. 기본 방향은 뭐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개혁의 강도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혁 방향은 맞는데 개혁의 강도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뭐 개혁 방안의 주요 골자가 2016년부터 이제 재직자의 납입액은 최대 41%를 올리고 네. 수령액은 최대 34%를 줄인다는 건데 예. 이제 여기에는 그 공무원 연금이 줄어드는 액수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상대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줄어드는 대신에 민간 부분에서처럼 퇴직금을 이제 100% 맞춰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예. 실제 삭감액은 이만큼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정부 안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연금 하회안이 지난 9월 달에 뭐 공청회를 하려다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 비해서는 초기 보험료를 그러니까 7%에서 10%로 올리는 기간을 3년으로 굉장히 단축시키면서 그 초기 적자 감소액은 굉장히 많이 줄여놨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 적자 감소 폭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보존해야 될 적자 보존액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전체적인 방향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적자 보존액이 여전히 연간 한 14조 4천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건 네. 물론 2016년부터 2080년 사이입니다만 적자 보존액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조 그 부분은 이 개혁안이 반영이 됐을 때 나오는 수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에 비해서는 그래도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갔을 때 네.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정부가 적자로 보존해 줘야 될 금액이 2012년 불변 가격입니다. 네. 1278조 원인데요. 네. 정부 안에 따르면 이 보존액이 936조 원으로 342조 원, 퍼센티지는 27%가 줄어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걸 연간으로 따지면 아직도 14조 4천억을 적자를 보존해 줘야 되니까 네. 이 액수를 과연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좀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컨대 뭐 더 깎아라 이 말씀이시네요. 뭐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혜를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말이죠. 특히 이번에 나온 방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15년 차 이하의 공무원들에게 가장 불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공무원 연금 제도가 깎이는 삭감액만 봤을 때는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낸 돈 대비 받아가는 연금액 비율 이게 수익비라 그러거든요. 네. 수익비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요. 요거를 이제 퇴직금하고 합쳐보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데 일단 수익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7급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경우인데 이걸 대표적인 공무원 예로 들었는데요.
2006년에 임용돼서 2016년에 개혁이 되니까 재직이 10년 차인 경우는 수익비, 낸 거 대비 받아가는 연금액이 개혁 이전에는 3배에서 1.5배로 줄어들고요. 예. 2015년에 임용된 재직 1년 차 경우에는 수익비가 2.4배에서 1.1배로 줄어듭니다. 예. 반면에 이제 2016년 개혁이 되는 당시 2016년에 이 신규 임용자는 수익비가 2.4배에서 2.1배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수익비를 봤을 때는 그 2016년에 임용되는 사람보다 과거 먼저 들어왔던 10년, 15년 된 사람들의 수익비가 더 줄어드니까 예. 이 사람들이 제일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은데요. 네. 이 부분은 줄어드는 연금액만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걸 연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지금 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 부분의 39%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요걸 100%로 올리겠다는 게 이제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예. 요걸 같이 이제 고려를 하면 예. 연금과 퇴직금을 합산하면 2006년 임용자는 21%가 삭감이 되고요. 예. 2015년 입직자는 삭감액이 13%로 오히려 더 적습니다. 예. 반면에 수익비 측면에서는 2015년보다 훨씬 유리한 2015년 신규 임용자는 삭감액이 22%로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그 이번 개혁안이 15년 차 이하 공무원한테 가장 불리하다는 건 퇴직금까지 합쳐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연금액만 따져본 것이다. 네네. 네. 그런 주장이시네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고위직급 연금부터 깎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참 이제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예. 지금 이제 그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100% 소득 비례 연금입니다. 네. 뭐냐면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그 가입한 평균 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2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자기 낸 보험료 일부를 2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한테 지금 보조해주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100% 소득 비례 연금이라 그래서요. 예. 재직 기간 동안의 월급 차이가 그대로 연금액 차이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하위 직급은 뭐 연금액이 한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또 고위 직급들 같은 경우는 300만 원, 4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또 적지 않으니까 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금 제도라는 게 어떤 노후의 풍족한 생활보다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는 측면에서 네. 이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정 불안정으로 인해서 연금을 좀 깎아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받는 분들이 좀 더 그 고통을 더 많이 분담하는 게 네. 어떤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노후 생활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그런 문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찬성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당 일각에서는 말이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그렇게 불만이면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에 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도 또 이제 그 해당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우리가 뭐 이거 진짜 뭐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뭐 휘둘리는 존재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쾌감 또 부부를 끓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 좀 더 잘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배경에는 수익비 측면에서는 재직 기간이 10년, 15년 안팎인 그 공무원들이 제일 불리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총액 어떤 받는 연금액 측면에서는 2016년에 임용되는 신규 임용자들은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지거든요. 예. 이 분들보다는 더 나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런 취지의 말들이 이제 떠도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좀 더 그 내막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의 이충재 위원장 연결해서 공무원 노조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지셨다고요? 예. 총파업의 정권 퇴진 투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 공무원 전문가 모두로부터 그 비판을 받아서요. 네. 그 용도 폐기된 그 연금 확대안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정부안으로 이제 바꾼 것이 문제고, 네. 또 그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논의와 함께 또 선거 없는 시기에 이 연금 문제를 해촉했다는 그런 전략적 발상이 좀 문제라고 봅니다. 네. 또 내용상으로 보면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이, 또 퇴직자나 장기 재직자보다는 젊은 공무원이나 그 신규자한테 고통이 너무나 크게 가중된 것이라서 네. 내부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오히려 그 젊은 그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약 4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합니다. 또 그 당정이 하후 상박을 약속을 해놓고는 이마저도 지금 거짓말을 한 거고요. 참고로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그 156만 원을 보수를 받는데요. 네. 30년 근무해서 6급으로 퇴직 시에 그 이제 2010년 제대로 한번 계획을 했는데 그 연금을 계산해 보면 그 1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다시 또 계획을 하면 2015년에 들어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국민연금에 비해서 4배를 더 내고 96만 원을 받게 되고요. 2016년 입주자는 76만 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연금이 아니고 적금이고요. 그래서 현장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고위직하고 너무 차별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예. 고위직에 대해서 좀 더 희생을 하도록 이런 방안이 나와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뭐 선뜻 그 우리 손으로 그 연금을 깎자는 말은 안 나오지만 네. 고위직들의 그 고액연금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선뜻 이야기하면 부르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한 조치가 좀 있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공무원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요. 예. 정말 꼭 그렇게 새로 임용되는 신규 자들이 불리하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연금만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을 맞춰주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들이 그 2010년도에 계획을 했을 때도 정부나 전문가들이 그 향후 10년간은 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고요. 네. 심지어 이번에 그 연금 학회장을 해서 연금안을 내놓은 그 김영하 교수님 같은 경우도 생방송 인터뷰에서 그 공무원의 그 보수나 퇴직금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같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 재정으로도 감당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네. 근데 이거 그 공무원 연금은 그 이제 일반직 같은 경우는 민간에 비해서 보수가 7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후불임금이 있고요. 네. 또 퇴직금은 39%에 불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 지금 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재직 중에 각종 불이익들이 우리 제도 같은 경우는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뭐 기초임금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다 연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퇴직금 하나만 조정한다고 해서 이 나머지 불이익들이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그런 제도 계획들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그것을 연금액하고 퇴직금을 합치면 그렇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점을 이해하시나요? 단순하게 퇴직급여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은 후불임금이 있는 거잖아요. 예. 또 그다음에 뭐 기초임금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 여타 부분들이 좀 다 빠져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좀 반발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들면 될 거 아니냐. 두 연금 중에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좀 오해가 있다고들 얘기하는데요. 그 재정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예. 그 신규자를 국민연금하고 들게 하면 그 당장 수입이 줄어들어서 정부 재정이 더 부담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너무 낮아서 문제인데요. 예. 그 노후 보장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공무원들이 지금 156만 원 받고요. 봉급을 9급 초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30년 근무해야 이제 440만 원 받는데 예. 보십시오. 재직 중에 보수도 적고 또 영리행위도 안 되고 재취업도 안 되고 그런데다가 그 정년은 또 60세인데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연금 받으라고 하고요. 예. 96만 원, 76만 원 받으라고 합니다. 이래서 예. 어떻게 노후로 살겠습니까? 네. 자,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 연금이 이대로 가다가는 엄청난 적자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다 이제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연금은 이제 적자로 볼 문제는 아니고요. 아, 예. 그 재정상 공무원 연금 좀 문제가 덜하고요. 네. 지금 한 해 10조가 들어가고요. 40년에는 100조가 들어가는 기초연금 문제가 있고 예. 한 20여 년 후에 정도는 그 적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고관리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한 해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예.
그 공무원연금만 이게 하나 보지 말고 예.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그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예.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보장 기준 또 재정 대책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자. 그러면 예. 그 속에서 공무원연금 논의하다 보면 공무원연금이 손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뭐 사회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 반발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런 감수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혀 깎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다른 공적연금과 다 함께 연계해서 사회적 합의를 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좀 더 올려서 네. 국민들이 노후 보장이 되고요. 네. 그게 대해서 공무원연금 같이 논의를 하고 예. 또 공무원연금에 기형적으로 이게 반영되어 있는 그 뭐 이렇게 뭐 후보리 임금 성격의 문제나 각종 뭐 기본권 문제 이런 부분들 좀 떼어내서 네. 제도 개혁 같이 하면 네. 오히려 공직사회도 훨씬 바람직하고요. 네. 국민들께서도 노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 공무원 노조에서 반발하는 것은 공무원 이기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앞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다 이제 공적연금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자. 그렇게 되면 손실이 지금보다 적어진다 하더라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달 중순에 최종안이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개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먼저 그 과정도 중요한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밀실해서 논의하지 말고 네. 그때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야 서로 동의가 되고 또 네. 부담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안을 내놓고 이거 가지고 토론을 전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볼 때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금 계획을 한다면 예. 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부터 논의를 해야 아, 되는데 예. 방향부터. 아, 그런데 예. 지금 예. 이 부분들은 공무원연금은 삭감하고 예. 이후에 또다시 국민연금을 더 내든지 더 삭감하든지 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 그것까지 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자체를 저희들이 투명하게.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또 사실 고위직들의 고액연금 문제는 국민들의 이제 유화감이 많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조정을 하면 되고요. 네. 또 이렇게 당에서 얘기한 뭐 하우상방 문제 같이 논의하면 되는 문제고. 예. 그래서 또 저희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역대 정부가 늘 그 미래 정부로 책임을 계속 떠는 게 온 것이 이 공무원연금이거든요. 그래서 네. 각종 제도들을 한 번에 이번에 그냥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공무원 개혁안을 만드는 것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의하자는 건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공무원 노조의 이충재 위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둘러싼 성남시와 경기도의 주최자 공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드렸는데요. 네, 3782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아마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유족들도 형사 책임을 최소화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642번님께서는 관료사회의 무상 안일주의 때문입니다. 연금 계획엔 벌떼같이 모이더니 사고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건 웃기는 일 아닙니까? 네. 7887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일 터지면 늘 남탓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사고 또 납니다. 네. 9182번님께서는 경기도 안에 성남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둘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